안녕하세요. NIB 핫이슈로 새롭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장보승입니다. NIB 핫이슈는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고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NIB 핫이슈 시작합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원태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태규 기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어떠한 이슈를 좀 들고 나오셨나요? 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하면서 대체 매립지와 소각장 후보지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런데 연수구에서도 이번 소각장 발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 리포트로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추가 건설할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중구 신흥동과 남동구 고잔동 등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연수구 주민들은 이 소각장 후보지가 연수구를 둘러싸고 있다며 인천시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남성 연수구청장이 여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 청장은 쓰레기 소각장과 남촌 산단의 정책 방향을 선회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오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선회할 수 있도록 투쟁하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주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송도 809 화물주차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최근 인천시가 화물주차장 민원에 공식 답변을 했는데 시는 화물주차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고남석 청장은 항만이 친환경 화물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발굴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물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한 정책과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연수구의 환경 이슈와 관련해 정책 대안과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힌 고남석 연수구 청장.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대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앞선 리포트를 보니까 연수구에서 최근 환경 이슈가 참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 소각장 후보지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천시 발표로 참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사에서 보셨듯이 고남석 구청장이 직접 입장을 발표했다는 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연수구 주민들이 우선 걱정하는 건 이번에 후보지로 지정된 중구 신흥동과 남동구 고잔동 소각장이 연수구와 너무 가깝게 위치했다는 겁니다. 당장의 소각장이라고 하면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악취와 분진, 수질 오염 이런 것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연수구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우선 연수구 의회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의 결정을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 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한 사항인 거고요. 의회는 인천시 결정이 인천시가 말하고 있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오히려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쓰레기가 발생한 곳에서 쓰레기를 책임진다 이러한 취지인데 다른 군구에서 생긴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 때문에 연수구 주민들이 고통받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의령 국회의원도 인천시 결정에 반대한다라고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 기자회견 영상은 한번 직접 보시죠. 주민과 협의도 없고 과정도 안 거치고 현재 그런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는 인천시의 쓰레기 소각장 위치, 남동구와 중구, 송도국제도시와 특히 너무나 밀접히 인접적이 있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주민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참 반발이 심한데 사실 인천시도 결정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같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인천시가 11월 12일 수도권 매립지 후속 발표를 하겠다고 공개하기 전부터 예상됐던 문제들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함께 쓰는 서울과 경기도의 협조도 아직 얻지 못한 상황인데 인천의 소각장을 여러 개 짓는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지역 내부적으로 다툼만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죠. 네. 현재로서는 이러한 반발이 현실화되고 있는 형태고요. 사실 연수구뿐만 아니라 대체 매립지 후보지로 선정된 영흥도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당장 미추홀구도 공식적으로 인천시 소각장 정책에 반대한다라고, 소각장 후보지 위치에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럼 인천시의 답변은 어떻게 좀 나왔나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인천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12일에 발표할 당시에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기본 계획 아니고 네. 추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인천시도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에 종료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모입니다. 네, 참 인천시의 목표대로라면 수도권 매립지 폐쇄까지 4년이 남았습니다. 인천시가 2025년까지 쓰레기 매립지 종료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참 산적해 있는데요. 앞으로 시의 진행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태규 기자와 인천의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원태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송도 11공구 앞 갯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송도 11공구는 습지 보호구역이자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개발로 인해 보호구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에 인천 하천살리기 추진단이 선상 토론회를 열고 습지 개발을 둘러싼 현안 점검과 인천 수변 공간의 지속 가능성 모색에 나섰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인천의 어촌계를 책임지던 송도 갯벌. 송도 신도시의 개발로 매립이 한창인 2009년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이어 2014년에는 람사르 습지에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관통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 안산 노선과 인천과 시흥을 잇는 백오대로 건설 등으로 습지 보호구역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인천 하천살리기 추진단이 습지 개발을 둘러싼 갈등 사례와 현안을 점검하는 선상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열린 토론회에는 생태계 전문가와 환경단체, 인천시와 시흥시 관계자 등이 모여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백오대로 건설에 대해 시와 환경단체의 상호협의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 들어갔거든요. 영향평가서 내버리고 다리 놓겠다고 설명해 하겠다라고 딱 하면 우리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선전포고다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 전에 미리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태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설명할 테니까 와서 의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에 당사자들이 모여 백오대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광역협의체 구성에 대한 제안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광역협의체를 얘기를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표해 주셨는데 제안에 대해서는 인천환경센터가 주관해 주시고 현장에 있던 인천시와 시흥시 관계자들은 협의체 구성 시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고 하천살리기 추진단은 빠른 시일 안에 광역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최혜자 인천 물가미래 대표는 국내 주요 수변 공간과 인천 하천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조성을 건의했습니다. 인천의 물길과 수변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해안하고 이제 한강하고에 해양하고 있는데 하천 같이 활동하는 데들이 보면 다 바다 옆에 있는 동네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좀 연결해서 우리 네트워크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외에도 토론회에선 인천 하천과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개발의 논리 안에 만약에 이 부분들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보존되어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이 계속 망가질 거라는 것들을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 중간 처리를 좀 하면 어떨까? 이걸 인천시에서 10년도 넘게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인천 하천살리기 추진단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현안 점검 토론회와 아카데미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인천시의회 인천도시철도 건설본부 행감에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인천시는 종점 방향을 매립지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인데요.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7월 착공 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선 사업. 인천시는 종점부 방향, 즉 선형을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청라국제도시역을 지나면서 공항철도를 따라 기역자로 꺾이는 선형에서 수도권 매립지를 관통하는 선형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실시 설계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 의견이 나왔고,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건 철도 정책이 아닌 수도권 매립지 종료 정책으로 보이는데, 당초 서울 7호선의 종점이 공항철도 방향으로 정해진 이유와 종점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공기 지연 여부, 그리고 이번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협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점부 선형을 바꿀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묵묵부답입니다. 매립지 협의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협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세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셨고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당초 기본 계획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인천 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 사업과 관련한 주민 민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노선으로 계양구, 다남동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자기 집 밑으로 5m 밑으로 이제 도시철도 지하철이 들어간다면은 다 집이 균열이 되고 소음이 발생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내용이잖아요. 이에 한 본부장은 시공사가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선 낮은 하도급률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인천을 달구었던 이슈를 짚어보는 NIB 핫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 남인천 방송은 다양한 지역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NIB 핫이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